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준결승,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격돌을 앞둔 지금 출전 명단에서 뜻밖의 이름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부상도 예기치 못한 탈락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명단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세영 선수가 왜 제외되었는지, 그 결정의 숨은 의미는 무엇이며 이 대회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을 관통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즉 BATC는 그저 하나의 대륙별 대회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무대는 토마스컵과 우버컵 본선 진출권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대회 시드 배정과 대표팀의 선수층 웩스를 시험하는 중대한 전략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한 경기 승패는 단순한 전적 추가를 넘어 앞으로 2년간 이어질 국제 무대의 판도와 경쟁의 흐름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됩니다. 우리 대표팀에게 이번 BATC는 본선행을 확정짓는 것을 넘어 구조적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 무대입니다. 단순히 몇 경기를 더 이기는가 하는 문제보다 어느 선수를 어떤 시점에 투입하며 그 결정이 팀 전체의 운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팀 대항전의 속성상 개별 경기의 승패보다 그로 인해 형성되는 분위기와 심리적 여파가 전체 승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준결승전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결국 누가 경기에 나서느냐는 선택 자체가 대표팀의 전략적 비전과 방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이번 대회에서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가 곧 세계 무대에서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경기는 승패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선택에 더욱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이미 뚜렷한 실적을 쌓았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며 단 한 번의 위기도 없었고, 말레이시아와 맞붙은 8강전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세트 스코어 3대0의 완벽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대표팀은 대회 1차 목표였던 우버컵 본선 티켓을 일찌감치 손에 넣었고, 최소 목표 달성을 넘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대표팀에게 이 대회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준결승전은 탈락을 면하기 위한 생존 게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일정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결정하는 전략적 분기점의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단체전에서 준결승 단계란 단순한 승부처를 넘어 체력 안배, 핵심 선수 보호, 그리고 최종 결승 대비라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수싸움의 시작입니다. 더욱이 세계 대회 본선행을 확정지은 상황에서는 눈앞의 승리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팀의 전체적인 균형을 지키는 선택이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 대표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준결승은 승리 그 자체보다는 결승 무대에서 최상의 전력을 갖추기 위해 핵심 카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시험해보는 장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경기에서의 선수 기용은 상대팀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우리 팀 내부를 향한 일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안세영 선수의 부재라는 카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전력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대표팀이 현재 자신들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이룬 팀이 준결승에서 에이스를 아낀다는 결정은 자칫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팀의 시스템과 다른 선수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다면 결코 내릴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름이 없는 출전 명단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팀이 이번 대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의 시선은 눈앞의 한 경기를 넘어 더 큰 무대, 더 중요한 승부처를 향하고 있으며, 이번 준결승전은 그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결정은 겉으로 보기엔 출전 명단의 작은 변화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표팀의 운영 철학, 선수단 관리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모두 교차하는 복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에이스의 체력을 비축했다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전략적 선수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표팀은 이미 이번 대회를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는 무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무패와 말레이시아전 3대0 완승으로 우버컵 본선행을 확정한 시점부터 대표팀의 전략 목표는 준결승 통과가 아닌 결승전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강팀과 맞붙을 결승에서는 제1단식의 승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 중요한 경기에서 안세영 선수가 100%의 몸 상태와 정신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팀 전체의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준결승은 안세영 선수 없이도 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테스트 무대로 설정된 것이며 이는 감정을 배제한 지극히 냉철한 토너먼트 운영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적된 피로라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2026년 1월 한 달간 말레이시아 오픈 슈퍼 1000 대회와 인도 오픈 슈퍼 750 대회를 연달아 석권하며 시즌 시작과 동시에 극심한 체력 소모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두 대회의 우승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피로도를 남겼습니다. 경기마다 긴 랠리가 이어졌고 여러 차례 풀세트 접전을 치렀으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쉴 틈 없이 맞붙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쌓였습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강력한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보다 코트 전반을 활용해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이라 체력 소모의 강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말레이시아전에서 36분 만에 거둔 승리 역시 표면적으로는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대표팀 의료 및 피지컬, 코칭 스태프에게는 분명한 피로, 누적 신호로 분석되었을 겁니다. 현재 안세영 선수의 상태는 더 뛸 수 있는가를 묻기보다 언제 쉬어야 하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협회와 선수 간의 관계라는 구조적인 변수 또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파리올림픽이 끝난 후 안세영 선수는 국내 스포츠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선수 본인의 부상 관리 문제나 훈련 자율성, 그리고 시스템의 한계점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한 선수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일은 결국 국가대표팀 운영 시스템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협회와 대표팀이 변화를 약속했지만 선수단과의 신뢰가 예전처럼 굳건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안세영의 출전 여부는 단순한 전략적 판단을 넘어 팀이 선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과보호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중한 타협이라 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선수를 무리하게 희생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안세영의 이번 결정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냉철한 전략적 계산과 의학적 소견, 그리고 팀과 슈퍼스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 결정을 통해 눈앞의 한 경기 승리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단기적인 승리를 위해 소모되는 존재가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며 관리해야 할 한국 배드민턴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결정은 전력의 누수가 아닌 한국 배드민턴이 가고자 하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출전 명단이 발표된 그 순간 이 결정은 단순한 선수 기용을 뛰어넘어 하나의 선언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제 안세영이라는 절대적인 에이스 한 명에게 팀의 운명을 모두 걸지 않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에이스의 공백이라는 약점을 숨기기 위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그동안 준비해온 대안을 실전 무대에서 증명해 보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단체전에서는 단 한 점이 승부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결국 팀 시스템의 완성도가 최종 성적을 결정한다는 것을 대표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단식 주자로 김가은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가은은 세계 랭킹이나 스타성 면에서 안세영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팀 경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화려한 공격 대신 끈질긴 랠리로 상대의 페이스를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그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승패의 압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기보다 절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겠다는 치밀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첫 단식부터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경기 초반의 주도권을 결코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조의 구성 역시 동일한 철학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백하나와 김혜정조는 현재 대표팀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카드입니다. 이들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순위가 높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체전의 승패를 가르는 소통 능력과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경험을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복식 경기는 분위기를 단숨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한번 삐끗하면 팀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승부처에 가장 검증된 조합을 투입해 확실한 1승을 챙기고 전체적인 판을 유리한 고지로 이끌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경기 후반부 단식에 변수가 많은 선수들을 배치한 것 또한 계산된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 선수에게 분산시킨 영리한 선택입니다. 만일 안세영이 출전했다면 모든 압박감이 첫 단식에 집중되었겠지만 이번에는 그 책임감이 여러 선수에게 자연스럽게 나뉘게 됩니다. 이는 한 선수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더라도 팀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선수들은 극심한 압박 속에서 실전 경험이라는 값진 자산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다가올 더 큰 무대에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선택들은 한국 배드민턴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간 한국은 세계 최고의 개인을 보유한 강팀으로 불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만약 그 선수가 없다면 이라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팀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이며 이는 당장의 승패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이 선택은 경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안세영을 보호하기 위해 휴식을 준 것이 아니라 포스트 안세영 시대까지 대비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에이스가 있을 때만 강한 팀이 아닌 에이스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팀을 만드는 것. 이번 경기는 바로 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가장 어려운 무대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세영의 이름이 출전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상대팀 인도네시아에게도 복잡한 심리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전략은 비교적 단순 명료했습니다. 첫 단식에 절대 강자 안세영을 상대로 최대한 버텨낸 후 나머지 경기에서 승부를 뒤집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략의 대전제가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상대 에이스가 빠져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수싸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안세영이 없는 대한민국 팀은 뚜렷하게 집중 공략할 중심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선수를 먼저 흔들어야 할지, 어떤 경기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할지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해집니다. 첫 단식부터 확실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복식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막강한 카드를 쥐고 있고 후반부 단식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젊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뚜렷한 표적 없이 안개 속에서 전체판을 읽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종종 예상치 못한 함정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상대 에이스가 없다는 안도감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만들고 경기 운영을 단조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상대를 얕잡아보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선수들의 기본기가 탄탄하고 조직력이 견고한 팀은 한 명의 슈퍼스타가 빠졌을 때 오히려 팀 전체의 균형감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세영이 없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상대하기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선수에게 모든 전략이 집중된 팀은 대응법이 단순하지만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춘 팀은 경기 상황에 맞춰 무궁무진한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이번 대결에서 상대 핵심 선수의 부재를 단순한 행운으로 여길 것인지 혹은 팀의 전체 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이 시합은 인도네시아의 진짜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안세영이라는 뚜렷한 공격 목표가 사라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지가 승패를 결정지을 공산이 큽니다. 심리적 압박이 덜한 경기일수록 역설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결정은 선수를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팀의 새로운 방향성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모든 승리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소모적인 에이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투입하고 보호해야 할 핵심적인 전략 자산임을 한국팀 스스로가 명백히 증명한 셈입니다. 이는 동시에 한국 배드민턴이 한 명의 천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던 시대를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제 승리의 무게중심은 누가 점수를 냈는가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통해 그 점수가 만들어졌는가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안세영에게 휴식을 부여한 것은 눈앞의 불안감 대신 더 큰 그림의 완성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단 한 경기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토너먼트 전체를 조망하는 체력 안배, 멘탈 관리, 그리고 결승까지 기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최고의 선수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대신 그 선수를 중심으로 팀 전체가 스스로 돌아가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층 성숙한 운영 방식이며 오직 강팀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선택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팀 내부에도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안세영에게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다른 선수들에게는 책임감을 나눠 갖게 하는 경고이자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팀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의 역할이 뚜렷해질수록 한국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경기를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한국 배드민턴이 어떤 청사진으로 우승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수를 갈아 넣어 이기는 팀이 아닌 선수를 아끼면서 정상을 향하는 팀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36분 만의 승리, 그 이면에는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겼다는 결과가 아니라 안세영 없이도 이길 수 있는 팀이 되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었습니다. 한 명의 스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는 팀 시스템, 그리고 우승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결정이 대담한 전략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슬아슬한 도박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세영의 결정이 한국 대표팀의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팀의 전술적 상성을 바탕으로 승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분석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